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째는 자, 요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기출지문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소화를 하셨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 강의를 듣기는 좀 힘드실 거고, 공부를 좀 하시고 이론적 공부를 하셔서 이론을 다지고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하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창을 전환을 해서 제가 수업에 주로 쓰는 제 전용 교재인 그 그림이법을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갑, 을, 병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차피 제가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제가 막 그리다 보면 개발, 세발 뭐 이렇게 그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는 깔끔하게 있는 그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보기도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조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셔가지고 그림이법이 없으신 분들,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에 그대로 딱 띄워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 주제, 첫 강의 제목은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의 변동. 민법 문제 첫 번째 4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변동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짝짓기 하는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권리 변동의 모습과 또 권리 변동의 원인, 이 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권리 변동에서 자, 1번 권리 변동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실 건데 권리 변동은 세 가지를 통칭하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는 것, 그다음 권리가 변경되는 것, 그리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 발생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거죠. 취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멸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상실이라고 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 법 조문에는 득실, 변경이라는 말도 있죠. 득실, 변경 붙여서 권리의 득실, 변경인데 구체적 모습과 그 예를 매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할게요. 건물을 신축을 했다. 건물을 신축을 한 경우, 건물을 신축을 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죠? 쉬운 문제죠? 건물을 신축을 하면 소유권이 처음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원시취득은 발생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죠. 권리가 최초로 생기는 절대적 발생입니다. 자, 2번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네요. 무주물 선점도 원시취득이죠. 자, 무주물 선점은 민법 제252조죠. 무주의 동산,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사로 자주점유로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를 들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무주물 선점이죠. 고기 소유권이 최초로 처음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었다네요. 승계가 되었을 때 이는 권리의 이전적인 승계이다. 맞죠? 맞습니다. 자, 권리 승계는 여러분들 권리 승계의 모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적 승계,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 자, 전주의 권리를 물려받는 모습, 승계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은 전주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넘어와서 전주가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전이고, 설정은 전주가 갖고 있던 권리 힘 중에 일부를 후주에게 빌려줘가지고 그만큼 한 조각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가 권리를 잃지는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속이 일어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권리를 잃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권리를 잃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는 권리 이전적 승계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이전적 승계도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특정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누어집니다. 특정 승계는 매매나 증여처럼 그 원인 하나에 권리가 하나씩 특별히 하나 정해서 이전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한 대상이 된 권리 하나만 이전되지 다른 권리들은 이전되지 않죠. 증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특정 승계고,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는 원인, 법적 원인은 하나인데
넘어가는 권리가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사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모든 재산상의 의무,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싸잡혀서 번들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이전을 포괄승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 승계나 포괄승계는 둘 다 이전적 승계인데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는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죠. 4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다. 이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자, 저당을 잡는 게 이전적 승계라고 표현하면 틀리죠. 이건 틀렸어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토지의 저당권을 갑이 취득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갑이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 권능만 떼어서 갑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당신이 내 토지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하는 처분 권능만 떼어서 준 것이지 을의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꼭 저당권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 물권들 있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소유자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모조리 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이 아니고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자, 5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었다네요. 순위 승진이에요. 자,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죠?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 권리의 변경에는 세 종류의 변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 주인이 바뀌는 주체의 변경. 두 번째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내용의 변경. 사실 내용의 변경도 둘로 나눠지죠. 그 내용이 양적으로 바뀌는 양적 변경, 질적으로 바뀌는 질적 변경. 그리고 세 번째 변경이 권리의 작용이 바뀌는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1순위, 2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했어요. 1순위 저당권이 사라져서 그러면 저당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변화는 보시면 저당권의 주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주체는 여전히 을이죠. 을이 2순위 저당권자였으면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우선 면제를 받겠다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단지 2순위 배당을 받는 힘에서 1순위로 순위가 더 승진되었으니까 효력이 더 세진 거예요.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으로 말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그림 비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권리의 변경에 이렇게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작용의 변경의 예로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말고 여기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이것도 하나 더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대항력이 없죠.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또는 주택임대차 같으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같으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기 같은 경우는 그 순간 바로 당일 그 다음에 인주나 인사 같은 경우는 다음날 0시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다가 저걸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바뀌는 거야. 상대적 효력에서 절대적 효력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게 효력의 변경의 예에 해당하니까 요거 하나, 두 개 정도를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됐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했다.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맞습니다. 상대적 소멸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만 권리가 사라졌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되면서 그 사람에게서 권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매각을 하면 그렇게 되죠. 비교를 할 개념은 절대적 소멸입니다.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그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옥이요. 이 가옥이 완전히 멸실돼 버리면요. 멸실이 돼 버리면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권리 변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권리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법적 원인이 필요합니다. 원인 없이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으로 부르죠. 잘 아시죠? 법률 요건.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 문제들은 뭐냐면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사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률 사실. 부품들. 이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요. 모여서 그 완성품이 바로 법률 요건이에요. 완성이 되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각종 예들이 또 법률 사실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전에 문제를 보기 전에 잠깐 그림이법 13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3페이지. 여기인데요. 시험 문제 포인트가 어디이냐면은 여기에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데 법률행위하고 좀 닮았다 이건데요. 시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최고 거절. 독촉하는 거, 최고하는 거,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뭔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좀 암기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실의 통지라고도 해요.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팩트, 사실을 말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채권 양도를 해놓고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말해주는 것, 양도 통지.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사실의 통지. 그 다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대리권 수여 표시. 이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 이것들이 이만큼 5개 정도 외우세요. 이것들이 준법률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또는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만 외우면 되겠어요. 여기만 딱 외우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 나머지 여기 나오는 것들 많은 예들 있죠.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무권 대리 행위 추인 여부에 관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라고 돼 있어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맞죠?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촉구라는 소리잖아요. 촉구.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 이 계약을 책임지고 이행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답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 독촉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그 일본식 용어예요. 최고라고 하는 것. 지금 바뀐 법률들은 전부 다 촉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 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딸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채무 이행의 최고라고 돼 있네. 뭐예요? 이게 뜻이 뭐예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지. 이거 법률행위 아니라고. 이건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고 독촉을 하는 의사의 통지. 틀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준자를 붙여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죠. 사실의 통지. 528조 제2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 10월 말까지 답을 바란다. 계약하고 싶으면. 근데 승낙이 오긴 왔는데 11월 2일 날 왔어. 연착이 된 거죠. 근데 발송일을 보니까 10월 15일 날 붙였어.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이상하게 늦게 왔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배달 사고에 연착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승낙자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건 연착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리고 얘도 준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만큼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3번, 4번은 잘 모르셔도 돼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악이 이것도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부품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시간이 흐르는 거 이것도 법률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시효 제도를 본다면은 시간이 20년이 흐르고 플러스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그 다음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하면 이런 부품들이 모여서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법률 요건, 완성품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법률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의 정신장애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런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 부르긴 하지, 사건으로. 하지만 3번, 4번은 저 옛날에 17회 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종적을 감춘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 1번, 2번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